1월 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날씨가 조금은 약간 포근해졌습니다. 약간 포근해져가지고 주로 자체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녹는 거, 정상적인 주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지난주까지만 약간 무거운 주로였는데 지난주 주로부터 약간 가벼운 주로, 이제 정상적인 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경마는 올말 경마가 아니라 올초 경마이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적인 마필들도 있고, 그나마 인기마 중에 약간 불안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잘 정리해서 방송 시작하는 2025년 시작하는 경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살바도르 투혼의 반석의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일단 머리를 맞아봤다는 게 약간 장점인데 연습 주행까지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여력 정도? 요 정도만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받치는 바꾼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고요. 9번마 클리어 빅뱅이 인기 1위권을 팔리는 마필이고, 8번마 삼정레이디도 일단 팔립니다. 9번마 클리어 빅뱅 같은 경우는 국내산 5등급 솔레오 형제 마필인데 딱히 뭐 혈통적인 기대치는 없지만은 망사농가면과 반가지 큰고리 제거를 하면서 주행감사 때 잡고서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뭐 국내산 5등급 마필인 데질러시라는 마필하고도 일단 병합 조기를 했고요.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 보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히어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장점이 많죠.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리를 맞아봤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고, 라스트에 채찍을 딱 2대만 때리면서 힘있는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김정준 기수라는 게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김정준 기수는 약간의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의외로 잘 탑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레이스는 김정준이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히어로 초이스를 믿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국내산 2등급 히어로 챔프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거의 뭐 대등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통할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12초 급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맞았기 때문에 11번만 히어로 초이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클리어 빅뱅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송몽굴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신마들이 가장 서울 경마장에서 좋은 마필들이 입사하는 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도 바로바로 성적이 나는 마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마방에 능력이 있는 마방들은 상금 랭킹 5 안에 드는 마방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신마 승부를 잘해줘요. 그래야지만 마주들이 새로운 마필들을 사주기 때문에 이 9번 클리어 빅뱅 요 마필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레몬케이, 일단은 죽 속에서 약간의 지난번에 힘있는 발걸음을 정확히 보여줬던 마필이죠. 역시 뭐 김용근 기수는 농땡이 기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 정말 기가 막히게 타주는 기수이잖아요. 직정정 그 부분을 알고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타임만 보면 1분 16초대의 마필이거든요. 여기 11번마 천지레이디는 지난번에 1분 15초대까지 끌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마필 중에는 11번마 천지레이디가 더 센 말로 보여요. 이 마필이. 왜 그러냐면 이 11번마 천지레이디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있습니다. 라스트에 똑바로 가는 그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신마들 보시면 알겠지만 5등급에 6등급에 있는 마필들 보시면 알겠지만 라스트에 뭐 내측 안으로 기댄다든가 외곽으로 막 사행한다든가 이런 마필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찍도 오른쪽 채찍 땄다 왼쪽 채찍 땄겠다 뭐 바꿔가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천지레이드 같은 경우는 채찍을 사용하더라도 똑바로 갑니다. 그만큼 발걸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약간 떨어지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1번 천지레이드는 그게 없었던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직전 경주 13초 6, 그 전에 13초 5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기본기가 있는 단단한 마필이기 때문에 11번마 천지레이드를 이번 경주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차 코너는 안쪽에 있는 학상 클리어를 좀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헤리카심 기수가 한번 타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분 3초대 1000m 1분 3초대는 어느 마필이나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흐름 자체가 약간 빠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빠른 흐름에서 학상 클리어가 따라 붙었어요. 근데 그 따라 붙었을 때 과정 자체가 너무나 평범했다는 거죠. 딱 그 정도만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번에 그래서 이동화 기수가 타는데 이동화 기수는 그런 기수잖아요. 초반부터 밀어서 앞선에 붙어서 끌고 가게끔 해가지고 자리 선정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입상을 하느냐 뭐냐 이게 결정되는 기수인데 딱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기수가 딱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붙으면 돼요. 여기 7번마 글로벌 서버, 8번마 영광의 스카이 이 두 마필이 약간의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마 캡틴 비즈까지 끌고 가는데 다들 중속에서 딱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면 3번마 학상 클리어도 여기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이 나와 있죠. 1번마 지산포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느 시점이든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따라 붙었다가 후미권에 있다가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뜨기 시작했던 마필입니다. 코지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죠. 이번에 보담량 56km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1번마 지산포스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입니다.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또 주폭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지산포스가 딱 선두권에 장악하면은 후차권에 올라오는 마필들만 딱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노리면 돼요. 그게 바로 10번마 에코포레가 되겠습니다. 9번마 터보차지도 지난번에 이게 제가 놓고 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너무 개판으로 탔죠. 좀 완전히 끌려버리면서 소나기를 넣어가지고 좀 주먹을 내려가지고 꺾었어야 되는데 그냥 덧등발을 위에다 대놓고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예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는 일단 좀 더 좀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3번마 블루썬더 인기권의 마필을 팔리는데 안쪽에 약간 갇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약간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10번마 에코포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의 모습이 한 6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조교 때는 한 85%? 거의 뭐 마주오리 조교까지 하면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36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그 36조 공백에서 말이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만들고 나오고 있고 정우주 기수가 완전히 칼을 갈고 나오고 있는데 정우주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 마필을 끌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대다. 1400m의 기본적인 자기 걸음 정도는 뛸 수 있는 만큼 직전 경주보다 호전된 10번마 에코포로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추천 경주 편성입니다. 딱 하나. 2025년도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코탑. 야, 오랜만에 또 뭐 마이야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이것도 앞선에서 움직여야겠죠. 무조건 뭐 기본적인 13초 7, 13초 3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앞선에 붙을 겁니다. 뭐 최용건 중고사도 마이야 기수를 기승시켜놨기 때문에 한 템포 때리게 움직이겠죠. 8번마 동반포스. 이 마필은 이제 정우주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8번하고 1번하고 이게 이제 출마 등록이 된 사당을 보니까 정우주 기수가 약간 조율을 했을 거예요. 1번만 코탑을 탈 것이냐 8번만 동방포스를 탈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다가 자기가 생각에 동방포스가 낫다고 지금 이마필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탑보다는 동방포스가 좀 더 낫겠지,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동방포스는 다리가 높게 쓰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힘한배를 하고 지난번에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죠. 다리가 높은 마필인데 거리가 1300m로 늘었어요. 거리가 늘면 다리가 높은 말들은 그만큼 단점이라는 거죠. 거리를 줄여서 출전해야 되는 마필들인데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고, 코탑 역시 424km, 체중이 약간 작지만 1300m 거리에 지난번 23초 7. 근데 라스트는 생각보다 약간 평범했던 마필입니다. 이 인기 2두의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 6번마 다이아룩도 팔리겠죠. 이 마필도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이 다이아룩이 호재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수요일날. 근데 한 주 더 조교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번, 6번, 8번, 여기 3번마 그레이트루트도 이것도 팔리죠. 이 마필도 마지막 중속에서 반응은 약간 있지만 그래도 1번, 6번, 8번보다는 3번이 더 센 말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이 마필이 아닌 약간의 떨어져 있는 이 인기 4두의 마필이 아니라 다른 마필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말경주 편성은 초반에 기수들이 앞에 가려다가 상당히 몸싸움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마필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탑, 마이야, 8번마 동방포스, 정우주 두 기수가 선행형 스타일의 기수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앞선에서 머리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두 기수가 앞선에서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다면 그 뒤에 따라가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부의 주로적인 측면서 한번 판단하고 이번 4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막감은 나와있죠. 4번마 어메이징 스타. 얘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처음 타고 있는데, 일단 이 마필도 어메이징 스타도 레이팅이 좀 33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딱 뭐 승군 상군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행으로 가느냐 따라가는 전개를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굳이 안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빠른 발이 없기 때문에 4가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4가 선행을 가는데 그 뒤에 바짝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들을 좀 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쪽에 1번 막 가나 파워가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레이스 자체가. 이게 이제 가나 파워가 보니까는 혁근을 이번에는 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으려고 2마리 밖으로 일단 레이스를 운영했죠. 일단 이 패츄레를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주의 공백인데, 원래 이제 패츄레를 발생하려면 주행 검사를 하고 4주가 지나면 이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12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많은 걸 준비를 했고요. 지금 헤리카 심리기수가 주행검사 제거부터 모습 보면 모래를 안 맞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채찍을 사용하지도 않고 합격을 했던 마필이에요.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2초 3입니다. 엄청나게 마지막 끝걸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1번만 가나 파워 4번 1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만 한센 브레이징. 얘는 뭐 이동화 기수가 정말 뭐 최근 타는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407km, 막 410km대의 말인데 말이 힘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야 이게 승급 전에 바로 통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뭐 선행식으로 이제 선이 외곽에 붙어가지고 전개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안쪽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중속에서 힘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야, 이 마필이 중속에서 끌고 가는 힘이 있는 마필이야? 할 정도로 약간 그런 정도의 경주를 뛰기 전에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와 근데 그거를 돌파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야 센 발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이 마필도 밀고 가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꼭 잡고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 한 발에서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여기에 한 방은 2번만 나올 시대가 되겠습니다.
한샘 브레이싱, 그 다음에 나울시대. 나울시대는 이마필은 끌려버리면 안 됩니다. 끌리면 안 돼요. 그냥 꽉 잡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 이마필이 이제 박우름 기수가 탔을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식으로 중소기수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운영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두 번의 경주는 박우름 기수가 선두권에 가려다가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고, 직전 11월 3일 경주에서는 야 굳이 이 마필이 안쪽에서 빠른 말이 없는데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중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끌렸지 않아도 되는 마필인데 너무 맥없이 끌려버렸어요. 제가 봐서는 자세 자체가 뭐 도둑마을 위에 있고 손이 자체가 완전히 위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세도 뭐 어정쩡하게 힘한 배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 유승환 기수, 유승환 기수는 초반부터 힘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입니다. 굳이 밀고 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 나올 시대가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뭐 선행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빠른 말 자체가 뭐 4번마 온평방향 이런 말들 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초반부터 그냥 잡고 나와가지고 3선 4선에서 꼭 잡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이제 모래만 약간 피하면 또 금상첨화겠죠. 충분히 나올 시대도 이번에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온펀치 드래곤, 5번마 엘도라도 농부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8번마 온펀치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에 주로 빠르기 3에서 약간 빠른 흐름에서 선이 외곽이 붙으면서 마지막에 끈끈함까지 많은 걸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5번마 엘도라도 농부 이런 마필들이 빠른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김용근 기수가 충분히 레이스 운영상 선행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복변권에 있는 마필들은 6번마 학산마초가 되겠습니다. 온펀치 드래곤 인정하고 6번마 학산마초가 되겠습니다.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었습니다.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의외로 마지막 끈끈함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면서 1600m 첫 도전에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출발 자체가 약간 주춤했던 부분에서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아예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의 복귀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외곽으로 빼고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쪽으로 고집하다 보니까 말이 모래를 맞으면서 뭐 이런 집중력 이런 게 아예 막 떨어졌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뭐 1600m 경주 편성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역시 뭐 5번마 엘도라도 농부, 8번마 원펀치 드래곤 인기 2두의 마필들을 빼놓고는 그렇게 빠른 발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약간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대에서 약산 맞춰를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좀 더 체중을 좀 더 빼야 되고 있는데 모래를 조금 더 빨리 피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는 최근 말 타는 모습을 보면 모래 피하는 것도 의외로 잘하는 기수이거든요. 그렇다면 6번마 학산 맞춰 이 마필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지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그랜드 실버,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차전 기수가 어떻게 타더라도 그냥 3코너 중반까지만 꼭 참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또 타줬습니다. 근데 약간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담량이 3kg가 증가를 했고, 취임한데 조교강도가 조금 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 3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조교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한 조교를 하거든요. 근데 부담량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강한 조교를 한다?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되고요. 6번마 신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그랜드 실버와 신의 운명 이 두 마필을 지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뭐 인기권의 마필이죠. 6번, 9번마 신의 운명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선행을 갈 승리공주 이런 마필들 그냥 보내놓고 모래를 필요하면서 선이 외곽이 붙어가지고 해결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동화 기수가 저렇게 차분하게 타는 기수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의 신의 운명은 정말 기가 막히게 4코너까지 왔다는 거죠. 3번마 킹고태양.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봤는데, 지난번에의 모습하고 이제 마무리 조교 때, 목요일날, 좀 더 임팩트 있게 조금 강한 조교를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마필도 지난주 일요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과, 수요일의 모습과, 목요일의 모습, 이 모습이 모두 다 똑같았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조교를 이렇게 연속으로 병합 조교를 했다는 거는 변화를 조금 더 보여주고 다리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조교 때 그 모습이 안 보였어요. 차라리 문병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 중에서는 그랜드 실버보다는 외곽의 구부와 신의 운명이 더 센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둘 다 약간 취입 스타일입니다. 근데 킹코테양은 역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얘는 제가 한 번 더 고민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2번, 3번, 9번, 2번, 3번, 9번이 아닌 또 다른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부쩍 많이 찾고 좋아지고 있는 만큼 한번 그 마필 놓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온도풀 제트 선의 외곽에 붙어서 해결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57kg까지 일단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국리선 4등급의 원펀치 드래곤 지금 토요일에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4등급의 7경주 8번마 그 마필하고 이제 병합 쪽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6번마 네그리 위너도 지금 이철경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상태는 여전히 짱짱하고요.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8번마 일동박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26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34조 리카디 조교사 마방, 25조 전승규 조교사 마방. 이 두 마방은 공백에서 출전하는 마필들 입상 확률이 가장 높은 마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 일동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출발을 양호했고 선두권의 중속에서 따라붙으면서 지구력과 마지막 끝걸음 모두 힘 모두 다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조교의 강도도 오히려 대폭적으로 올렸던 마필이고 이 마필이 1700m 경주 편성에서 예전엔 스타터 토스카이하고 대적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동박수 같은 경우는 정말 4코너까지 힘한 배를 하고 잘 타줘야 돼요. 근데 이게 기수가 CC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이 뭐 다리 쪽에 질병이 있어서 쉰 게 아니라 약간의 여름철에 열사병을 걸리면서 쉬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푹 쉬었어요. 푹. 여기에 기수 자체가 CC형이야. CC형 기수가 이 마필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4코너까지 힘한 배를 정말 잘하는 기수잖아요. CC형 기수는 서울경마장에서 배분을 잘하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30%, 중속에서 20%, 그 다음에 라스트에 50%, 요 정도 힘을 쓰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동박수가 여기서는 충분히 인기권에 있는 마필 1번마 온도풀 제트, 6번마 내기의 위너, 요 정도의 마필들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백에서 살아나고 있는 만큼 9번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드론킬러 부담량이 4.5kg가 올랐고요. 4번마 JS로드도 부담량 5.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나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말의 상태는. 근데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4번마 JS로드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1400m에서 얼마만큼 끝걸음에서 유지를 하느냐. 4코너까지 얼마만큼
편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올라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6번마 드론킬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도 상태는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3번마 국대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국대 파이터. 자, 일단 이 마필은 직정종주, 베스토르, 스팔타, 장비대원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4착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철경 기수의 모습을 보면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냥 너무나 4코너까지 맹하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충분하게 2차권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부담량 51.5도 극복을 했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철경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 조교도 열심히 했고요. 부담량이 높은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거리가 늘려서 추입을 할 수 있는 3번마 국대 파이터 이 마필이 좀 더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북병권에 있는 마필은 10번마 사라본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지금 유승환 기수가 지금 세 번의 경주, 이번까지 세 번의 경기에서 점핑 출전하는데 부담량 때문에 지금 52.5, 52 이렇게 뛰는 모습이에요. 근데 상대들이 의외로 좀 더 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봐서는 너무 빠른 흐름에서는 약간 불리하고 뭉치는 레이스도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 뭉치는 흐름에서 올라올 수 있는 타임이라 판단돼요. 10번마 사하라본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한 상대들과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경기도 4번하고 6번을 빼놓고는 그렇게 강단이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3번마 국대 파이터, 10번마 사하라본드 이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두산 오픈 뭐 상태는 여전히 짱짱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번에 뭐 조교는 외산 2등급 온평스톰 일요일날 1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지난번에 선행으로 이혁 기수가 너무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강하지 않는 편성에서 약간의 무리를 했다고 이 인기 2두의 마필을 못 잡아? 역시 앞말이구나. 앞말이 단점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안쪽에 우르스칸 3번마 이크리스타운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2번마 우르스칸 같은 경우는 지난번 4코너 돌고 바로 다리 바꿔 하던 마필입니다. 여기 체중까지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4kg가 내려왔고요. 상태도 여전히 좋고요. 3번마 이크리스타운도 일단 괜찮습니다. 상태 좋은 만큼 요런 마필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서 한 단계 좀 밑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약간의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의외로 잡고서 제가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이런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마들이 그렇게 강한 말이 아니에요. 2번만 우르스카는 승급전, 3번만 이클리스타운은 마무리 조교까지 스포 조교가 없어. 5번만 두손 오픈도 다 좋은데 앞말에 대한 단점, 몸싸움을 싫어해. 이런 게 있단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템포 움직일 수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레이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수가 타고 있고요. 추입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반부 경주 잘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 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주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수. 2025년 시작하는 경마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